자, 99페이지 제3절 용어의 정의. 자, 지적법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예요.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를 일단 알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적은 이제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국가가 큰 틀로 보면은 국가가 국가가 이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무엇하냐면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목 같은 경우는 지목은 토지 용도니까 토지 용도기 때문에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사의 개념이고,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면적을 구하려면 가서 이제 측량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조사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냐면 지적 공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이것을 무엇하는 거냐면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지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실관계를 공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적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 필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의 가장 큰 핵심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적이 어떠한 과거에 지적법이 도입된 목적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지적인데, 자, 큰 틀은 이렇게 국가가 나오고 토지가 나오고 조사 측량이 나오고 공부가 나오고 등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의 주체가, 지적은 등록에 있어서 주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을 이제 앞으로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 세 사람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두 번째로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오냐면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국토교통부장.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 시험에 좀 틀린 것을 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게 두 개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좀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 지적소관청.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란 이렇게 나오죠. 1번에. 맞죠? 지적소관청의 정의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적공부를 무엇한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것.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제외될 시장이 있고요. 구청장에서는 포함할 구청장이 있어요. 그 교재 보시면 누구는 제외하느냐? 시장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하고, 구청장에서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구청장은 무슨 구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다 뭐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이라는 소리예요. 시장은 소관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구들은 자치구가 아닌 거니까. 수원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원시에 보면 영통구도 있고 팔다구가 있죠. 영통구청장, 팔다구청장 그들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떠한 지역을 물어보진 않아. 왜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가 수원시만 사람들이 뭐 성남시, 용인시 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남시에 뭐 어떤 구가 있는데 이게 자치구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포함이고 제외다 그러면 틀리겠죠. 포함이고 제외다. 자,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몇 사람이 나온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적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은 80%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80%가 소관청이에요. 나머지 1-20%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해요. 법상으로. 얘는 보통 승인권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보통 소관청이 뭘 하려면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러면 바로 얘는 이쪽이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 있는데 지번을 변경할 때는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99.9% 누굴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라는 것이 있어. 축척을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소관청이. 누구한테? 100% 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도지사는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데 만약에 분할을 한다. 분할의 기본 개념은 합병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승인을 얻질 않아. 근데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정의 알아두시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법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설명했잖아요. 모든 토지 등록하는 거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대부분 어떤 역할로 나온다? 100% 거의 승인권자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가 변경한다 그럼 맞아 틀려? 시도지사는 처음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뭐를 하고자 한다.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이냐.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다 틀린 질문들이. 이해 가시겠죠? 시도지사가 뭐를 한다. 거의 없어. 거의 소관청이 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토지가 이동을 해. 그러니까 지목변경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목변경 신청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야. 대부분 다 업무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지적 관련된 것은 소관청이 하는데 거기서 중요도가 좀 높다 싶으면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등장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국계법하고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어려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 거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나올 것이고 시도지사 나올 것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올 것이고 이거 외에도 위원회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적에서 등장인물은 딱 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얘는 많아봤자 두세 개밖에 안 돼. 두세 개. 얘도 승인권자밖에 없어 얘는. 그러면 얘 나머진 다 얘란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지적소관청이 뭐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데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랍니다. 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은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번을 변경할 때 하고 축척을 변경할 때 하고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밖에 없어. 몇 개, 한 4개 정도밖에 안 된다. 4-5개밖에.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주된 업무, 주된 누가? 주는 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구나.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하는데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여기에다 등록을 한단 말이야.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요 지적공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지적공부. 지적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적공부는 이런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전산 처리해서 저장하는 것도 뭐다? 컴퓨터 파일로서 저장되어 있는 것도 공부. 이런 것들도 뭐다? 지적 공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쪽이 많이 나와.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필기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옆으로 좀 이렇게 늘리는 스타일이에요. 에? 그래서 보통 A4를 가지고 눕혀놓고 필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걔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필기를 하다가 연표를 내려놓으시더라고. 왜 내려놔요? 쓰다 보니까 못 쓰겠거든.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열이 받은 거야 이제. 다음 주에 왔는데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왔어. 정말이에요. 이만한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왔어. 네가 한번 넘겨봐라. 한번 넘겨보려면 넘겨봐라.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왔어. 스케치북에다가 딱 펼쳐놓고 거기다 정리하는 거야. 그 방법도 괜찮죠? 그 방법도.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자, 대장에는, 도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 대장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직관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대장에는 이렇게 네 개를 보통 우리 일명 대장이라 해요. 대장이라 하고 도면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만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라고 해요.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등록을 하냐면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거, 소재 지번, 지문 면적 이런 것들.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조사 측량해서 여기다 등록을 하겠다 이거야. 이번에 그럼 여기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올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람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일람도. 일람도는 지적공부다. 아니야. 지적공부는 요것만 지적공부예요. 일람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를 한 장에다가 표현하는 도면이 있죠. 그게 무슨 지도? 세계지도. 그죠? 세계지도랍니다.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당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의 지역이 있으면 이 사당동에는 수십 장의 도면이 있단 말이야. 이 사당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면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일람도라고 해요. 일람도. 일람도 의미 가세요? 일람도란 사당동을 한 장의 도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일람도라고 그래. 그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어? 동단위로? 왜냐면 지번부의 지역이 보통 동단위로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 시험 문제에. 지적도에 일람도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이번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일람도. 일람도는 지적도가 아니라 지번부의 지역 전체를 한 장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도면이에요. 거기에 도면에 지적 도면에 또 무슨 지적 도면이 들어가냐고. 맞죠? 두 문제가 나왔다니까 이번에 등록사항 문제가. 뭐가 문제 있어요? 쉬운 맞추라고 주는 거지. 네? 근데 일람도라는 거를 왜 그 시험에 내냐면 색인도라는 게 있거든. 우리 지적도에는 색인도라는 것이 있는데 색인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뭘 줬어요? 뭘 차키를 줘. 자동차 사면 차키는 당연히 주는 거지. 네? 지도를 줬단 말이에요. 운전 지도를 줬단 말이야. 내비가 없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라고. 맞죠? 지금은 지도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인터넷상에서도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구글에서도 다 제공을 해주니까 지도가 필요가 없어. 근데 90년도 초반 하더라도 한참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을 때, 한참 이제 자동차 많이 판매됐을 때 꼭 주는 게 도로교통 안내지도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도로교통 안내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얘를 격자로 나눠놔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나눠놓는다 이렇게. 격자를 이렇게 딱 나눠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얘는 축척이 소축척이야. 그러니까는 대략적인 도로의 어떤 선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도가 100만 분의 1이거든요. 대한민국 전도가 100만 분의 1인데 그래야 요만한 종이에 딱 들어가. 100만 분의 1. 거기에 서울이 나오나요? 서울의 경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조그맣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격자를 이렇게 나눠서 번호를 딱 붙여놔. 이렇게 번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이 이만하니까 여기에서 또 이걸 또 나누기도 해 또. 근데 하나만 봤을 때 요 1을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확대돼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게 지적도의 개념이야. 요게 무엇의 개념이에요? 이게 일람도의 개념인 거야. 이게 한 장의 지적도의 개념이고 이것이 지적도를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줄여서 묶어놓은 것이 일람도의 개념이거든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람도는 뭐냐면은 도면이 서로 접속관계를 알려주는 게 일람도. 인접도면하고 어떤 접속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일람도다 이겁니다. 일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람도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책자를 보시면은요. 여기 옆에 뭐라고 여기 옆에 176 이렇게 써 있어. 요게 뭘까요? 페이지 수야. 옆에가 끊겼잖아 지금. 그럼 여기 옆에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176페이지로 가서 보라는 거야. 왜? 이 도면 옆에가 여긴데 요거는 그쪽 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안내지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 한 장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축척은 정해져 있고. 이해 가시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 등록사항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두 문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일람도는 지적 공부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근데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해갖고 답이 일람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적 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는데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면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뭐를 등록을 한다? 얘를 등록을 하는 거야. 토지. 근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토지의 정의가 이거예요. 토지란 국가의 통치권.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토지라고 해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다 이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바다.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토지가 아니니까. 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 섬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등록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서해 안면도 가다 보면 곰섬이라고 하나 있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안면도 연육교 지나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곰섬이 있어요. 곰섬. 그래서 한 2주 전에 갔었나? 2주 전에 주말에 갔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해변가로 걸어가는데 누가 부르더라고. 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바닷가 가서 조개 좀 잡으려고 왔다. 돈을 받더라고. 1인당 3,000원을 받더라고요. 우리 3시에 들어갔었고 오후 3시에 한 3, 40분만 잡으려고. 거기 안 나와. 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1인당 3,000원씩 내라는 거야. 그 입장료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어떻게 보면 거긴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바다는. 맞죠? 왜냐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12,000원 내고 들어갔잖아. 그리고 좀 바지락이랑 조개 좀 나오나? 나온대. 좋다. 그럼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어치는 잡자. 웬걸 조개 하나도 못 잡았어요. 순 돌덩어리만 있는 거야. 뭐가 있겠냐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10,000원 내고 그냥 나왔는데 원래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공유수면은 그 사람 토지가 아닌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근데 거기에 앞에 캠핑장이 있는, 캠핑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사유지인데, 거기를 넘어가려면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거기를 밟고 지나가려면. 그래가지고, 그래도 돈을 내고 갔으면, 그래도 그만큼 많이는 못 잡더라도 몇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조개 몇 개는 캐야 되는데, 뭐 나와야 말이죠, 조개가. 근데 조개가 많이 나올 때가, 물이 많이 빠질 때. 물이 많이 빠지면 깊이 들어가니까 조개가 나오는데, 물이 적게 빠질 때가 있대요. 반달, 달이 반달 정도 되면 달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질 때가 달이 태양에 가까울 때잖아요. 지구에 가까울 때잖아요. 그 달이 멀리 있던 거야. 그럼 물이 적게 빠지니까 조개가 안 나온다는 거야. 날씨도 춥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개만 있더라고. 개 요만한 개들만. 개 잡으러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바다는 등록이 대상이 안 돼요. 바다는 등록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지를 공보상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지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에 무엇이라 한다? 등록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등록 단위.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가 그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필지 단위로 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재 보시면 필지의 정의 나오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등록해라? 지적공부에. 어떤 내용들을? 등록 사항들을. 어떤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냐면 크게 이제 3가지를 등록을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등록하냐면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그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급, 이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이해 가시겠죠? 근데 지적은 이러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그랬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얘네들을 공시하는 거니까 얘는 지적은 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얘를 공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표시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만을 무엇이라 한다? 6개만을 토지에 우리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요거. 앞글자 따서 외우지 마시고, 뭐, 소지목, 면경자, 우리 1년 공부, 1년. 1년 공부한다고, 1년. 1년 공부하는데 6개를 모르고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공부하잖아요? 최소한 5, 6개 맞아요. 만약에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맞죠? 못 믿을 수 있잖아. 자,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제공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토지에 촬영한 강의 중에 제2장, 토지의 표시죠? 요거 강의 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것만 딱 보시고, 올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7, 8개 맞춥니다. 그것만 딱 봐도. 그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잖아. 아유,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아니냐. 작년 강의 들어보시면 알아. 작년 강의 들어보시면 토지의 2장만 공부해도 6, 7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만큼 얘네들이 중요할 수밖에. 만약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시험에 안 내면 12개 내기가 참 어려워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까 공부하고 토지동하고 지적측량에서만 12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를 빼고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재는 뭐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야. 필지마다 하나씩 뭐를 부여하는 거야?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1, 2, 3, 4, 5, 6, 7. 그래서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다. 이렇게 지번.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이니까 이번에 시험 나온 거 1, 2, 3, 4, 5, 6, 7이니까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다. 맞아 틀려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한다. 맞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토지대장에 필지를 등록을 하면 이거의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지적도예요. 임야대장하고 그럼 무엇하고? 임야도하고는 묶이는 겁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근데 우리가 요 필지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잖아요. 요게 그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면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쓰는 거야. 그 산 1 요거는 무슨 의미예요? 아, 이것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는 임야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는 임야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목들도 들어가. 다만 거기에 등록된 토지라면 전부 다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소재하고 이제 지번이라는 것이 소재 지번. 만약에 토지대장에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번만 써 있으면 우리나라에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죠. 왜냐면 지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게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만약에 소재가 없고 지번만 써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동이 수십 개잖아요. 그 똑같은 지번이 쫙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재가 누락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지번이 누락되면 토지대장이 있는데 소재만 딱 써 있어. 서울특별시 뭐 사당 여기 무슨 구죠? 사당구야? 동작구 사당동? 동작구 사당동까지만 써 있어. 그러면 이 동작구 사당동에 필지가 한 필지만 있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소재와 지번은 누락돼서는 안 돼. 어느 지적 공부에도 누락돼서는 안 돼. 그래야 이게 어느 필지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이라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된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요.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없어. 그리고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지목. 이번에 지목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지목이 전체 28개거든요. 전답, 과목부터 해서 잡종지까지 총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정 지목을 여러분들이 1번부터 28번까지 잡종지까지 순서대로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유언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기 5개 주어지고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지. 지난번 시험에는 다음 중 법정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행장 용지. 23회 문제, 24회 문제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맞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 그 지목이라고 하는 것, 그 지목이 올해 지목이 어떻게 보면 지목이 3문제가 나온 거야. 왜냐면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나오고요. 법정 지목 나열해 놓고 잘못 설명한 거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목은 토지 용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금 쓰임새 쉽게 생각하면 면적 측정해 안 해? 안 하죠. 그게 답이야.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지목 변경. 말 그대로 용도가 바뀌는 것이지 경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해라? 종류를 구분을 해요. 종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에 해당되냐면 용도 지목에 해당이 돼요. 용도에 따라서 이게 전이냐, 이게 답이냐, 과수원이냐, 목적용지냐, 임야냐, 염전이냐, 광천지냐 이런 식으로 잡종지냐, 학교용지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구분하냐면은 28개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목이 법정 지목이 전체 28개라는 거예요. 28개. 1번부터 몇 번까지 28개까지. 얘가 전이고 얘가 잡종지예요. 이렇게 28개의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지적 공부가 쭉 있습니다. 지적 공부가 쭉 있는데 이들은 각기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 가장 주된 지적 공부는 뭐냐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면 공유전명부라든지 돼지권등록부는 경계청 자표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등장을 했던 공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생각하면 1950년도에 우리가 토지대장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1910년대 10년, 12년 그때거든요. 그때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도 들어와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하는 지적법이 최초로 창설된 것이 공포된 것 1950년도예요. 1950년도에는 뭐밖에 없었다는 공부 중에 지적 공부에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밖에 없었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가 경계를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내고자 그러면 정밀하게 나타내려면 좌표로 등록하거든요. 1975년도에 수치지적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수치지적부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명칭이 바뀌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가 공유전명부하고 돼지고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부속 공부로서 사용하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적 공부를 인정을 하게 된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유전명부, 돼지권등록부, 경계청 좌표등록부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지적 공부에다 공통적으로 다 등록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간소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간소화. 그래서 지목은 어떻게 등록이 되냐면 목도장에 등록이 돼. 목도장. 목도장. 여기서 목은 지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는 뭐냐면 지적공부 중에 도면은 뭐가 있어?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단 말이야.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장은 지적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장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장자 들어가는 것만. 대장이 아니라 장자만 들어가. 장자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서 장자만 들어가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무엇이다? 임야대장. 이렇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전명부에 지목이 들어가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는 소리야? 지적공부 중에 여기하고 여기에만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냐면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라든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 일단은 지금은 목도장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시험이 내일인데 목도장이 뭐야?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그래서 지목은 토지의 용도니까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측량한다?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들이 12문항 중에 12개가 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좀 공부하면 6, 7개는 맞춰. 거기도 더 맞추셔야지. 그죠? 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옛날에는 시험 문제 용도인데 형상이라고도 많이 나오고요. 성질이라고도 많이 나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몇 개로? 28개로 구분해서 어디에다가 목도장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는 넓은 의미니까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목도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면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면적은 우리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필지의 무엇?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면적이다. 이렇게 필지 넓이.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냐. 이 강의실의 넓이가 면적이잖아. 강의실의 면적은 얼마냐 이거죠. 넓이라는 거 넓이. 넓이. 근데 넓이도 여기서는 수평 면상.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경사면상이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토지가 이렇게 수평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경사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길죠. 면적은 어때요? 이쪽 길이가 10m고 이쪽 길이도 10m야. 면적은 어느 게 더 클까요? 똑같아. 왜냐면 이 경사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수평거리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무슨 거리라는 거예요? 수평거리라는 소리야. 경사거리가 아니라.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이 경사거리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을 해버리면 뭐 절벽이 가장 좋지 뭐. 밑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그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사면상이라고 많이 나와. 면적이란 공부에 등록되는 필지의 무엇이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우리는 면적이다. 이렇게 면적. 그 면적을 측정해봐야죠. 그잖아.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죠.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뭐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입니다. 자, 이 필지의 면적이 궁금해. 어디 가서 보면 돼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가서 보면 돼요.
공유전용부에 면적이 없어. 그러니까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돼. 면장.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면장. 목도장, 면장. 여기에 또 축도장도 이렇게 축도장. 그럼 축은 축척이에요. 그러면 축은 축척인데 지목이 등록이 되면 뭐도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이 되면 축척도 등록이 되는 거야. 지목이 어디에 등록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대 등록되죠? 그럼 거기에는 축척도 있어요.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다음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는 다 알아. 아, 경계. 이게 경계는 아는데 법상에서 경계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계, 이렇게 경계. 경계는 뭐로 나타내요? 선으로 나타내. 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상에 이렇게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으로서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럼 경계는 당연히 공부에 등록은 하는데 어디에 등록된다는 소리? 경계는 우리가 지적법상의 경계는 무슨 경계냐면은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상 경계예요. 도면상의 경계라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는 소리예요?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란 말이야. 이해가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용어를 아셔야 돼. 그럼 경계점이란 뭐냐 이게 경계점. 경계점이 뭐냐 이게 경계점.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이에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위에 가세요. 보세요. 이게 필지잖아. 선이 가다가 굴곡되죠?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 경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가다 굴곡되죠? 이 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선이 가다 굴곡되죠? 경계점. 그러면 어떤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계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 삼각형이면 되니까. 삼각형. 그러면 얘랑 같다 틀려요. 경계와 경계점은 같다. 아니야. 경계는 선의 개념이고 경계점은 말 그대로 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게 경계점이고 경계점이죠. 이걸 어떻게 해라? 이어라. 어떻게? 직선으로. 자로 이어요? 직선으로 연결해. 그걸 무엇이란다 얘를? 경계라고 하는 거야. 응?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한 게 경계란 말이야. 어디에 등록해라? 도면에다가. 그럼 도면에 경계 들어가 안 들어가? 도면 경계 들어가죠. 지목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 도면에 지목이 들어갈까? 그러면 목도장 생각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면적이 들어갈까요? 면장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경계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인데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나냐면은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요.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낸다는 소리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도해적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낸다?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낸다 이겁니다. 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좌표는 이렇게 얘가 경계점이다 맞아요? 맞죠? 여기에 x와 무엇으로서? y로서 나타내겠다는 소리야. 이 점을 무엇으로 나타내겠다? x와 y. 이 점을 무엇으로? x와 y. 그러면 좌표는 경계점을 뭐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죠? 그럴 때 작성하는 게 바로 뭐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여기에만 등록이 되겠지. 그죠? 좌표는 공부상에 좌표라고 써져 있는 애만 등록이 돼. 좌표라고 써져 있는 지적 공부에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좌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좌표는 이런 개념이야. 이런 것을 직각좌표라고 하거든요. 지적에서 사용되는 좌표가 이와 같이 생긴 무슨 좌표냐면은 직각좌표예요. 수학하고 달리 이쪽이 x축이야. x축이고 이쪽이 무슨 축이다? y축이에요. 그럼 얘가 5고 얘가 10이면 만나는 점이 요 점이 되는 거잖아. 보통 요 점이 그럼 5,1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걸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각좌표로 종선의 수치와 횡선의 수치로서 표현하는 것을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표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경계에 대한 정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점이 무엇이냐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의 굴곡점이다. 굴곡점. 이것을 연결한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라 한다. 그 경계점은 이렇게 도면상에서 이렇게 도회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좌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알므로써 등록사항도 알 수, 어디에 등록이 되고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대충은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올해 거의 6, 7문제 나오고, 이 안에서.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예요.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돼.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소대장이다, 이렇게 소대장. 그럼 대장이라 하면 뭐예요? 대장이라 하면 토지, 임야, 공유전명부, 대중등록부까지. 얘네들을 퉁쳐서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분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런 공유전명부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지분을 표현할 수가 없죠. 이해 가시겠죠? 소대장이다. 소대장. 용어에 보시면 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번부여죠. 용어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지번부여 지역이 있는데 지번부여 지역은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무엇이다? 지역이야. 그 단위가 리동이야, 리동.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여기서 리동은 법정동이야,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법정동의 리동이다. 법정상의 리동을 의미한다. 행정상의 리동이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99페이지에 보시면 어디까지 6번까지 정리된 거죠. 6번까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몇 문제 맞춘단 말이야. 몇 문제를 맞춘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써보고 읽어보시고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6번 경계점까지의 정의예요. 경계점까지 정의고 잠깐 쉬었다가 토지의 이동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